네, 오늘의 마켓 전략. 최근에 저점에서 강한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하반기 다시 한번 그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건설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손이 가지 않던 쪽이 건설주인데 네. 요즘 건설주들이 저가에서 정말 상당 부분 꽤 생각보다 많이 반등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뭐 금리 인하 기대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맞물리면서 저가에서 꽤 많이 올라오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주들 주가 동향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요즘 분위기 좀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건설주는 좀 주목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호재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매크로 상황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거시 환경 자체가 이제는 건설주에 좀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섹터 연구원으로서 사실 그동안 너무 조용해갖고 업황 자체도 부진하다 보니까 재미없으셨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서 익숙하기는 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 좀 느껴지세요? 네, 아무래도 이 건설주에 이제는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고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게 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좀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았었는지 그 증감률도 좀 더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꽤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좀 움직였던 것이 HTC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저가 대비 7월 들어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주가 상승이 상반기나 이전과는 다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좀 이슈도 많았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좀 기대감을 키우는 부동산 쪽에서의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워낙 이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있고 큰 건설사 안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에 정책들도 이제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88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작년부터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든지 뭐 전체적인 이슈들이 모두 다 호재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저가에서 반등을 주는 재료로 나왔다면 이러한 부분을 수혜를 보면서 조금 더 상방을 키울 수 있는 이슈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외면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번 더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사들의 실적도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보다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요인을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하반기에는 점차 우호적인 여건과 함께 그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건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불편하게 그리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PF 관련한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가율 개선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선에 대한 이 여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까? PF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주에 많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가장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요인이 PF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와는 다르게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뭐 주가를 억누르는 우려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원가율 같은 경우는 좀 업체별로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믹스 개선이 일어나면서 양호한 마진율을 가진 현장의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예정보다 조금씩 늦어지면서 뭐 많게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밀린 업체들도 또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실적, 이익단의 측면에서도 올해 2분기부터는 좀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안에서도 어디는 실적이 괜찮고 어디는 여전히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렸잖아요. 그 원가율 개선 있어서도 일부 업체들에 한해서 좀 보였다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개선 여부가 이 같은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그러면 건설사 안에서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여기에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하반기에 주요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반기에 가장 크게 기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기준금리 인하 네네. 이슈고요. 뭐 저희 하우스 뷰로는 지금 연내로 뭐 연말에 1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업종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전까지도 말씀드렸던 원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사실 큰 문제 없이 잘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원가율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깎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건설사들이 시행사 또는 조합들을 대상으로 그 올라간 원가를 도급 금액으로 반영하는 네. 그 도급 증액 협상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원가율 개선세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 여부가 또 하반기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전진건설로봇 이제 기계 쪽에 이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 개별주 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로 좀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 시공사, 저희가 알고 있는 건설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밸류를 높게 받아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택 경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같은 모든 네. 이벤트의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결인데 주택이라는 공종에만 묻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주택 공사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추세고 네. 신규 착공 물량도 작년에 워낙 부족했다 보니 올해에는 콘크리트 투입량이 아무래도 좀 꺾일 수밖에 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 뭐 인프라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들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네. 그런 쪽에서 일반 시공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설 기계주들도 같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같이 긍정적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 포인트는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건설사들, 건설주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국내 주택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오늘 상장한 그 업체의 경우에는 주택 경기와 별개로 글로벌 인프라 인프라까지. 투자가 네. 늘어나는 점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근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지금 동시에 겹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국내 주택 경기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해외 글로벌 인프라와 맞물린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수 있겠다.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도 짧게 여쭤봤고요. 자, 지금 그래도 우리 이제 전반적인 건설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분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황이 정말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규로 볼 수 있는 건설사 안에서 탑픽 종목도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종목까지 볼 수 있을지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뭐 부동산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 네.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시중 대출 금리는 많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네. 향후에 예상되는 금리의 방향성 역시도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또한 좋을 것이고 그에 이어서 건설주도 특히나 주택 매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좀 더 턴어라운드가 많이 일어날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GS건설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안에서 조금 더 국한해서 보신 거네요. 그러면 네, 해외에 맞습니다.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보다는. 네, 해외도 사실 분위기가 좋기는 합니다. 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워낙 억눌려 있던 주택이라는 모멘텀이 다시 튀어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어온 그 해외 수주라는 키워드가 그 주택을 이기기는 올해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주택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지 않았던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쪽. 그러면 국내 이제 주택에 조금 더 국한해서 본다면 GS건설을 그 안에서 더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분양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건설사들이 대부분 분양 물량을 50% 이상 줄였었는데 네. GS건설은 그에 반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했을 뿐더러 2022년 대비해서 23년도의 분양 물량의 감소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때문에 주택 부문의 매출액이 꺾이지 않고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탑라인에서의 견조함이 일단 첫 번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원가율인데요. 공교롭게 작년 초반에 이제 네. 안전사고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네네. 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원가가 대량으로 반영이 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도 좀 더 빠르고 타이트하게 원가를 관리를 하다 보니 네. 그때 높아졌던 원가율이 이제는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또 보수적으로 원가를 산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일회성 이익으로 모두 다 환입 효과가 발생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올해 1분기, 2분기 주택 부문 매출 총이익률 역시도 타사 대비해서는 거의 높게는 2배 가까이 좋은 네. 기록을 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원가율 개선이 가장 빠른, 그러니까 마진율 증가가 가장 빠른 GS건설의 주가 상승이 가장 클 거다. 그리고 물론 밸류가 억눌려 있었던 것도 네네. 또 한 몫을 할 거고요. 그래요. 사실 그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때 주가의 부침도 굉장히 컸었는데 안 좋았던 만큼 역시나 또 핵심 포인트 원가율 개선에 대해서도 두드러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GS건설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부동산 업황 안에서도 조금 더 주택에 포인트를 맞춘 GS건설을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건설 업황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까지 자세한 설명 또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